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이 제기통문 3탄 3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생각으로 아침 준비를 하고 좋은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좋은 생각으로 출발하는 분이 있고, 아침부터 막 계속 집에서 큰 소리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냥 다투는 소리를 내고 가족끼리 언성 높이면서 이렇게 참 큰 소리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아침이니까 큰 소리 내지 마라 하면서 좋게 웃는 얼굴로 시작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제기통문이 바르게 이루어지려면 가족끼리 먼저 친화를 이루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만이는 집에서 싸우는 소리, 큰 소리, 원망하는 소리, 다투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만이 있고 싸우고 싶다면 저녁에 보자 하시면 돼요. 자, 아침에 화가 나요. 그리고 이 말을 하면 분명히 싸울 것 같아. 그러면 여보, 이따 저녁에 봐요. 오늘 한잔 해야 되겠어? 하면서 한잔하면서 싸우든, 한잔하면서 대화를 하든, 한잔하면서 좀 야단을 치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근데 아침만이는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기분 나쁘더라도 좀 참고, 아침부터 이렇게 큰 소리 내면 안 되겠다, 탁기를 만들면 안 되겠다, 원망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템포 늦추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도 좀 다스리고, 그리고 정말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한 발 양보하고 하면서 아침에는 가급적 좋은 생각, 좋은 기운, 좋은 대화로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남편이 큰 소리 내고 열받게 하면 기분이 더 좋아요, 덜 좋아요? 나쁘더라도 더 나쁘죠? 그죠? 아니, 화가 나는데 2배가 나. 저녁보다.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했다고 화가 50% 날 건데 100% 난다니까. 근데 저녁에는 긴장이 풀리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화내는 말을 해도 화가 좀 덜 나요. 근데 아침에 감정을 건들면 화가 2배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인이 출근할 때 남편이 감정 건드려서 열받게 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남편이 출근할 때 부인이 감정 상하더라도 남편 건들면 안 된다. 꼭 할 말이 있더라도 여보 저녁에 할 얘기 있으니까 좀 일찍 들어오세요. 또는 저녁에 중요하게 할 얘기 있으니까 우리 차 한잔하면서 얘기 좀 해요. 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녁으로 미루고 아침에는 감정을 건들지 않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자기 직종에 맞게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 직장이든 사업이든 뭐 전문직이 됐든 자기 직종에 맞게 일을 하는데, 이 직종에 맞는 일을 하면서 항상 내가 하는 동안은 감사함을 가져야 돼요. 일에 대해서. 내가 공무원이면 공무원 현장에 가서 이 일에 대해서 좀 힘든 일도 있고 그러니까 힘든 일, 힘들지 않은 일, 또 좋은 일, 기쁜 일, 또 때로는 짜증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 때문에 막 직장을 욕하고 이 직장 때려쳐야 돼, 이 직장 언제까지 다녀야 돼, 막 이렇게 직장을 막 나쁜 쪽으로 토로하는 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복을 발로 차는 일입니다. 절대적으로 직장에 가서 이 직장, 그지 같은 직장 때려쳐야 돼, 이런 식으로 탓하는 말을 하지 마라. 내가 직장에 출근하면 기뻐도 감사하고, 또 때로는 힘들면 힘든 대로 노력을 하면 되지, 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막 그냥 별의별 욕을 다 하면서 원망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을 주지요. 일터에서 돈이 생기지요. 아니, 자영업이든 어디에서 돈이 생깁니까? 일터에서 돈이 생기죠. 근데 일터를 원망하고 짜증내고 욕을 하면 그 돈 들어오는 창고고 돈 들어오는 그 공장인데, 그곳이 돈 들어오는 공장인데 거기를 자꾸 원망하면 돈이, 봐봐,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인데 오고 싶겠어요? 아니, 요 직장이 돈을 만들어내는 공장인데 여기서 조폐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 공장에서 일을 해서, 요 직장에서 일을 해서, 응? 내가 사업장에서 일을 해서 돈이라는 에너지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직장을 자꾸 탓하고 원망을 하면 여기서 돈이 만들어지는 에너지원인데, 에너지 근본 장소인데 여기를 탓을 하면 돈의 기운이 나한테 오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장소를 원망하거나 탓을 하지 마라. 그냥 감사하게 여겨라. 하나만 더 힌트를 드리면,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에 나가서 남의 건물이라고 그냥 손볼 것도 안 보고 그냥 대충 쓰는 분이 있어요. 애착도 없고. 이건 남의 건물이고 임대료 주고 내가 장사하고 사업하는데 이거 남의 건물인데 내가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손보고 페인트 칠하고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대충 그냥 일만 하면 되지? 대충 가게만 하면 되지? 내가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은들 주인이 알아줄 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충대충 장사를 하거나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내가 쓰는 동안은 내 건물이고, 내가 쓰는 동안은 내 집이고, 내가 쓰는 동안은 모든 게 내 거예요. 이름만 내 이름으로 안 돼 있을 뿐이지 내가 쓰는 동안은 다 내 거라고. 그래서 내가 가게를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칠이 잘못되거나 건물이 조금 내가 보기가 안 좋아서 손볼 수 있는 선이라면, 그러니까 수리를 할 수 있는 선이라면 수리를 잘하고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장소를 써야 된다. 직장인은 직장 자체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사업하는 분은 사업 사무실이라든가 사업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전문직이면 그 사무실에 맞게 그 애착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 건물과 사무실은 내가 쓰는 동안에는 내 거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임차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임차인으로서 세대로는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충대충 쓰면 된다. 이런 관념 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 하나, 여러분, 부부끼리 싸우면 이 집구석 이렇게 욕하는 분이 있어요. 이 집구석 빨리 나가야지. 예? 이 집구석에서 못 살겠네. 이런 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욕처럼 나쁜 욕이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아무리 부부싸움하고 기분 나쁘더라도 집구석이라고 욕하지 마세요. 돈을 벌어다 주는 에너지원이 직장도 에너지원이지만 집도 에너지원이에요. 터의 기운도. 그렇기 때문에 집도 욕을 하면 안 되고, 가게 터 절대 욕하지 마라. 직장 터, 직장 욕하지 마라.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사표 쓸 수 있고 나올 수는 있지만 자꾸 원망하는 말을 뱉으면 그 기운은 상대도 나쁘지만 나한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금 두 가지 설명했죠?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내공 실력을 갖춰야 돼요. 내공 실력. 내공 실력이란 말은 내 실력. 내가 분별력도 갖고 지혜도 갖고 또 이렇게 일하는 능력, 사람 대하는 능력, 아까도 설명했지만 모든 면에 내 내공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내공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자격증을 딱 따면 다 부동산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놓고 묵히는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간판도 못 걸고, 그리고 어떤 분은 있지, 그냥 바빠서 못 견딜 정도로 바빠요. 응? 몸이 고달픈 정도로 바빠, 어떤 분은. 그리고 어떤 분은 간판을 걸었는데 손님한테 어떻게 대하는 방법도 몰라. 자격증은 땄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도 몰라. 월세 하나 얻고 싶어요 하니까 겨우 하나 계약서 써주고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지도 몰라. 자격증만 딴다고 다 능력자가 아니다.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으면 그 분야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계약을 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피력을 하면 좋은지, 어떻게 이해를 시키면 좋은지, 이런 내공을 쌓는 노력을 할 때 공인중개사로서의 역할을 잘하지, 내공 없이 공인중개사 역할을 잘 못한다. 그래서 보십시오. 10명이 왔다 갔는데 그 중에 30%는 내 손님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10%도 내 손님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내공의 차이예요. 그리고 70%가 내 손님으로 만들었다. 이건 운이야. 자, 여러분들이 10명이 손님이 왔는데 7명을 다 내 손님으로 만들었다면 이건 운이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10명 중에서 3명을 내 손님으로 만들었다는 건 운이라기보단 내 능력이야. 근데 10명 중에 1명도 내 손님으로 못 만들었다는 건 내 능력이 없다는 증거예요. 이걸로 내 능력이 있냐 없냐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10명의 손님이 왔다면 최소 30%는 3명은 내 손님으로 만들고 이끌어 갈 때 내 내공이 있다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50%, 70%가 다 내 손님이 되는 거야. 이건 그분이 운이 따라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운이 따라줄 때는 말할 필요 없지만 운이 없어도 운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내공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운명 상담하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정신과 상담하는 분도 있고 또 아동 상담하는 분도 있고 이런 상담업에 일하는 분들 그 능력을 갖추고 바르게 상담하면 30%는 내 손님을 만듭니다. 운이 있든 없든. 근데 내 능력이 없을 때는 단 10%도 내 손님을 못 만든다. 근데 운이 따라줘요. 그러면 70%, 100%까지 내 손님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 내가 30% 힘을 발휘한다는 건 내 내공을 갖췄다는 뜻이고 모든 분야에 10%도 힘을 못 쓴다면 내 내공이 없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 실력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내 실력이라는 걸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끔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내가 일하는 전문 분야에 충분한 지식과 사람을 이끌어내는 능력, 사람을 잘 이렇게 운영하는 능력, 사람을 득되게 하면서도 잘 운영하는 능력, 이런 능력이 기본으로 갖추어져야 되고 또 나아가서 다 이 내 본업에 관계없는 지식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쌓아서 접목시키는 능력을 또 갖춰야 되고 접목시키는 이게 능력이에요. 내가 요거 잘하는 분야만 꼭 한다고 능력이 아니야. 내가 예를 들면 부동산 하면 요 부동산만 능력을 갖췄다고 능력이 아니라고. 요 분야에 다른 지식까지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이게 내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전문 분야의 지식은 70%를 갖추고 나머지 30%는 내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도 다양하게
지식을 갖추는 노력을 해서 접목시킬 줄 아는 게 진짜 능력이다. 그래서 변호사를 한다고 변호사 법률 공부만 한다고 능력자가 아니에요. 변호사 법률 공부를 했으면 변호사 법률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70% 갖추고 나머지 30%는 심리학이라든가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운영하면 위로가 되고 득이 되는가, 또 사회적인 전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서도 충분한 30% 지식을 접목시킬 수 있을 때 바른 변호사가 되지, 자기 법률만 달달 외운다고 훌륭한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의 70%는 지식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고 타 분야까지도 30%는 접목시키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노력을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어느 분야에 가든 또 운이 있거나 없거나 30%는 능력 발휘해서 기본 유지를 잘 해나갈 수가 있고, 운이 따라줄 때는 70%에서 100%까지도 에너지 능력 발휘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재기통문의 원리를 잘 알고 재물 기운이 우리 집 문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게 만들고 싶고, 재물 기운이 내 에너지에 의해서 나한테 오게 하고 싶고, 이 제복이 대박으로 우리 집안으로 오게 하고 싶다면 지금 1부, 2부, 3부 강의를 명심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